얼마 전 친구에게서 꿀빛 유리병 하나를 선물 받았습니다. 안에는 조청처럼 반짝이는 생강청이 담겨 있었지요. 처음엔 친구가 만든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그건 그녀의 남편이 매년 겨울이 오기 전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햇생강이 나오는 계절이면 대량으로 사과 껍질을 벗기고 다듬고 즙을 짜서 오랜 시간 불 앞에서 천천히 달인다고 했습니다. 그냥 보면 꿀이나 조청처럼 보이지만 뚜껑을 여는 순간 진한 생강향이 코끝을 감싸며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니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생강을 손질하는 그 시간 자체가 마치 마음의 온기를 전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생강을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데우는 자연의 약으로 보게 되었지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차가워집니다. 손끝이 시리고 다리가 무겁고 밤마다 잠이 얕아지는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속 순환이 멈췄다는 신호입니다. 그 순환의 불씨를 다시 피워 올리는 것이 바로 이 생강입니다. 생강은 향을 내는 식재료가 아니라 피를 맑게 하고 몸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자연의 조율자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생강의 성분이 혈액순환, 면역력, 염증 억제에 탁월하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잘못 섭취하면 효능이 줄고 체질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지요. 오늘은 생강이 어떻게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그 숨은 원리와 올바른 복용법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제 생강의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생강은 오래전부터 몸을 덮이는 약재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참 몸을 따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체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자연의 의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생강을 기운을 돌게 하는 약으로, 서양에서는 자연의 항생제로 불러왔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시대가 한 목소리로 인정한 식물이란 그만큼 보편적 진리를 품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옛 의서 동의보감에는 생강은 위장을 덮이고 담을 사기며 피를 돌게 한다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지 체온을 올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몸의 중심, 즉 소결과 표열을 균형 있게 조율함으로써 신진대사의 흐름을 부드럽게 되돌린다는 뜻이지요. 쉽게 말해 생강은 차가워진 몸속의 강물을 다시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의학의 시선으로 봐도 이 전통적 지혜는 결코 허황되지 않습니다. 생강 속에는 진저롤과 쇼가올, 정유 성분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며 세포가 산화되는 속도를 늦춰 노화를 완화합니다. 결국 생강은 몸의 내부 리듬을 되살리고 몸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자연의 조절자입니다. 또한 생강의 따뜻한 성질은 피로를 덜고 정신적 긴장을 풀어줍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예전부터 몸이 차면 마음도 얼어붙는다라고 말씀하신 게지요. 따뜻한 차 한 잔에 담긴 생강의 향은 단순히 향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온도를 맞추는 신호입니다. 생강은 식재료이면서 동시에 약재입니다. 하지만 약처럼 강한 자극으로 병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회복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우리 몸의 흐름이 막힐 때 생강은 부드럽게 그 길을 열어줍니다. 찬 음식, 차가운 공기, 그리고 멈춘 순환 속에서 몸이 잃어버린 따뜻한 흐름을 다시 되찾게 하지요. 그래서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은 손발이 덜 차고 피로가 덜 쌓이며 감기에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이는 생강이 특정 장기 하나를 고치는 약이 아니라 몸 전체의 리듬을 되살리는 조화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준 선물 중 가장 순하고 깊은 것이 바로 이 생강입니다. 결국 생강의 가치는 단순히 효능에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하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그 순환의 시작점이 바로 생강 한 조각인 셈입니다. 이제 생강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그 속에 담긴 핵심 성분과 작용의 원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천천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생강의 힘은 향이나 맛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숨겨진 작은 분자들이 우리 몸에서 하모니처럼 맞물려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생강의 대표 성분은 진저롤, 쇼가올, 그리고 정유 성분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생강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하나의 양리 시스템이 됩니다. 먼저 진저롤은 신선한 생강에 들어있는 매운맛의 주성분입니다. 진저롤은 혈관을 확장시켜 피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고 몸 구석구석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줍니다. 또한 혈액 속의 독소를 줄이고 염증이 생기는 통로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진저롤은 순환의 조율자라고도 불립니다. 흥미로운 건 생강을 익히거나 말리면 진저롤이 쇼가올로 변한다는 점입니다. 쇼가올은 매운맛은 더 진하지만 염증 억제 효과는 훨씬 강력합니다. 이 변화는 마치 자연이 의도한 설계처럼 보입니다. 날생강은 순환을 자극하고 익힌 생강은 염증을 다스리는 방향으로 바뀌니까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익힌 생강이 더 잘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유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향을 맡는 순간 바로 느껴집니다. 생강을 자를 때 퍼지는 향긋한 냄새, 그 안에 들어있는 휘발성 기름이 바로 정유입니다. 정유 성분은 호흡기를 정화하고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며 코와 기관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겨울철 감기나 기침이 잦은 분들에게 생강차가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서로를 보완해 따뜻한 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진저롤이 혈관을 열고 쇼가올이 염증을 잠재우며 정유가 호흡을 정화합니다. 결국 생강 한 조각이 우리 몸의 혈류, 면역, 호흡이라는 세 축을 동시에 움직이는 셈입니다. 그래서 생강은 약처럼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조용히 몸의 리듬을 되돌려 놓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런 작용이 속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대학의 연구에서 콜레스테롤 저하,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진저롤과 쇼가올은 세포 속의 염증 유전자를 억제해 노화의 진행을 늦추는 효과도 보였지요. 이 모든 결과는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생강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동시에 노화를 늦추고 세포를 보호하는 천연 방패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생강은 단순히 따뜻한 음식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미세하게 조율하는 지휘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한 모금의 생강차가 마음까지 풀리는 겁니다. 몸이 반응하는 그 미묘한 따뜻함은 단순한 온도의 변화가 아니라 세포가 다시 살아난다는 신호입니다. 생강의 성분이 몸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섬세하게 작용하듯 우리의 소화기관 역시 이 영향을 가장 먼저 받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생강이 어떻게 위와 장의 리듬을 되살리고 소화기 건강을 바로잡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생강의 효능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은 바로 위와 장, 즉 소화기관입니다. 먹은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고 더부룩하거나 식사 후 속이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건 단순히 위장이 약해서가 아니라 몸속 순환이 느려지고 소화기의 리듬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생강은 그 리듬을 부드럽게 되돌립니다. 생강 속의 매운맛 성분이 위의 신경을 자극해 위산 분비를 적절히 도와주고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시켜 음식이 머무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식후에 생강차를 한 잔 마시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배가 더부룩한 느낌이 차츰 가라앉습니다. 또한 냉한 위장을 따뜻하게 덮여주어 식욕을 돋우고 장 속의 습기를 말려주기 때문에 설사나 복부 냉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옛 어르신들은 이런 원리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밥상에 늘 생강 한 조각을 곁들이거나 회나 생선을 먹을 때 반드시 곁에 두었던 것도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찬 음식을 먹은 뒤에 생강이 위와 장을 따뜻하게 해주니 음식에 독이 쌓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렇듯 생강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수준이 아니라 몸의 순환과 에너지 대사를 바로잡는 소화의 열쇠입니다. 얼마 전 만난 할머니 한 분은 오랫동안 식사 후 더부룩함과 속 냉증으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식사 후마다 소화제를 찾는 게 습관이 되었지요. 그분께서 어느 날부터 식사 뒤에 따뜻한 물에 생강즙을 한 스푼 섞어 마시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향이 강해 낯설었지만 며칠 지나자 속이 한결 편해졌고
한 달쯤 후에는 소화제를 끊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젠 밥을 먹어도 무겁지 않아요. 그분의 표정은 정말 밝아져 있었습니다. 생강이 위장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 막힌 곳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작용을 했던 겁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공복에 생강을 그대로 먹으면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식사 후 따뜻한 물이나 꿀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냉한 체질이거나 속이 찬 분은 생강을 말리거나 끓여 마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속이 뜨겁고 더위를 많이 타는 분이라면 껍질째로 사용해 자극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생강은 약처럼 강제하지 않고 몸의 상태에 따라 스스로 조절되는 지혜로운 식물입니다. 소화기가 따뜻해지고 음식이 잘 흘러가면 몸 전체의 에너지 흐름이 바뀝니다.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손끝과 발끝까지 따뜻해지지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따뜻한 변화가 혈관과 온몸의 순환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생강이 몸을 데우는 두 번째 힘, 혈액순환과 냉증 개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따뜻해야 움직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피가 돌지 않으면 몸은 금세 굳어버립니다. 겨울만 되면 손끝이 얼고 발이 차서 잠이 깨는 이유, 그 시작은 대부분 혈액의 순환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생강은 이 순환의 문을 부드럽게 엽니다. 생강 속의 진저롤과 쇼가올은 혈관 벽을 이완시켜 좁아진 혈관을 넓히고 피가 더 멀리까지 흘러가도록 돕습니다. 또한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막아 혈액이 지나치게 끈적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이 서서히 따뜻해지고 손발의 냉기가 완화됩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양말을 두 겹 신어도 발이 시렸는데 요즘은 밤에도 따뜻해서 잠이 잘 와요. 그분은 매일 저녁 식사 후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꾸준히 드셨다고 합니다. 특별한 운동이나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몸이 돌기 시작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환의 힘입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한도만 올라가면 면역력이 30%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체온은 건강의 바로미터이자 생명의 리듬입니다. 생강은 그 체온의 불씨를 살려 식은 몸을 데우고 혈류를 안정시켜줍니다. 인위적인 자극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회복의 리듬이지요. 생강의 따뜻한 기운은 단지 손끝만 데우는 게 아닙니다. 심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발끝까지, 그리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열어줍니다. 순환이 원활해지면 세포가 숨을 쉬고 몸이 무겁던 사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생강은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심혈관 질환, 냉증, 근육 경직 같은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피를 흐르게 하지만 그 흐름이 거칠지 않고 부드럽고 안정적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약처럼 혈압을 급격히 바꾸지 않고 몸의 온도와 리듬에 맞춰 서서히 작용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들도 부담 없이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질에 따라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은 생강의 혈류 개선 효과로 인해 약효가 겹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복에 진한 생강차를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후에 따뜻한 물에 희석해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생강을 먹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컵에 생강즙 몇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순환을 깨우는 작은 의식이 되지요. 그 한 모금이 몸의 피를 움직이고 손끝으로, 얼굴로, 마음으로 따뜻함이 번집니다. 몸이 돌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추웠던 마음이 풀리고 무겁던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그게 바로 생강이 주는 치유의 본질, 따뜻한 순환의 철학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순환이 면역과 염증의 밸런스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생강이 몸을 스스로 지키게 만드는 힘, 면역 강화와 염증 완화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따뜻해야 움직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피가 돌지 않으면 몸은 금세 굳어버립니다. 겨울만 되면 손끝이 얼고 발이 차서 잠이 깨는 이유, 그 시작은 대부분 혈액의 순환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생강은 이 순환의 문을 부드럽게 엽니다. 생강 속의 진저롤과 쇼가올은 혈관 벽을 이완시켜 좁아진 혈관을 넓히고
피가 더 멀리까지 흘러가도록 돕습니다. 또한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막아 혈액이 지나치게 끈적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이 서서히 따뜻해지고 손발의 냉기가 완화됩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양말을 2겹 신어도 발이 시렸는데 요즘은 밤에도 따뜻해서 잠이 잘 와요. 그분은 매일 저녁 식사 후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꾸준히 드셨다고 합니다. 특별한 운동이나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몸이 돌기 시작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환의 힘입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한도만 올라가면 면역력이 30%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체온은 건강의 바로미터이자 생명의 리듬입니다. 생강은 그 체온의 불씨를 살려 식은 몸을 데우고 혈류를 안정시켜줍니다. 인위적인 자극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회복의 리듬이지요. 생강의 따뜻한 기운은 단지 손끝만 데우는 게 아닙니다. 심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발끝까지 그리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열어줍니다. 순환이 원활해지면 세포가 숨을 쉬고 몸이 무겁던 사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생강은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심혈관 질환, 냉증, 근육 경직 같은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피를 흐르게 하지만 그 흐름이 거칠지 않고 부드럽고 안정적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약처럼 혈압을 급격히 바꾸지 않고 몸의 온도와 리듬에 맞춰 서서히 작용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들도 부담 없이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질에 따라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은 생강의 혈류 개선 효과로 인해 약효가 겹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복에 진한 생강차를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후에 따뜻한 물에 희석해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생강을 먹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컵에 생강즙 몇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순환을 깨우는 작은 의식이 되지요. 그 한 모금이 몸의 피를 움직이고 손끝으로, 얼굴로, 마음으로 따뜻함이 번집니다. 몸이 돌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추웠던 마음이 풀리고 무겁던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그게 바로 생강이 주는 치유의 본질, 따뜻한 순환의 철학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순환이 면역과 염증의 밸런스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생강이 몸을 스스로 지키게 만드는 힘, 면역 강화와 염증 완화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사혈액 순환과 냉증 개선. 사람의 몸은 따뜻해야 움직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피가 돌지 않으면 몸은 금세 굳어버립니다. 겨울만 되면 손끝이 얼고 발이 차서 잠이 깨는 이유. 그 시작은 대부분 혈액의 순환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생강은 이 순환의 문을 부드럽게 엽니다. 생강 속의 진저롤과 쇼가올은 혈관 벽을 이완시켜 좁아진 혈관을 넓히고 피가 더 멀리까지 흘러가도록 돕습니다. 또한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막아 혈액이 지나치게 끈적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이 서서히 따뜻해지고 손발의 냉기가 완화됩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양말을 2겹 신어도 발이 시렸는데 요즘은 밤에도 따뜻해서 잠이 잘 와요. 그분은 매일 저녁 식사 후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꾸준히 드셨다고 합니다. 특별한 운동이나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몸이 돌기 시작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환의 힘입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한도만 올라가면 면역력이 30%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체온은 건강의 바로미터이자 생명의 리듬입니다. 생강은 그 체온의 불씨를 살려 식은 몸을 데우고 혈류를 안정시켜줍니다. 인위적인 자극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회복의 리듬이지요. 생강의 따뜻한 기운은 단지 손끝만 데우는 게 아닙니다. 심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발끝까지 그리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열어줍니다. 순환이 원활해지면 세포가 숨을 쉬고 몸이 무겁던 사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생강은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심혈관 질환, 냉증, 근육 경직 같은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피를 흐르게 하지만 그 흐름이 거칠지 않고 부드럽고 안정적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약처럼 혈압을 급격히 바꾸지 않고
몸의 온도와 리듬에 맞춰 서서히 작용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들도 부담 없이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질에 따라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은 생강의 혈류 개선 효과로 인해 약효가 겹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복에 진한 생강차를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후에 따뜻한 물에 희석해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생강을 먹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컵에 생강즙 몇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순환을 깨우는 작은 의식이 되지요. 그 한 모금이 몸의 피를 움직이고 손끝으로, 얼굴로, 마음으로 따뜻함이 번집니다. 몸이 돌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추웠던 마음이 풀리고 무겁던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그게 바로 생강이 주는 치유의 본질, 따뜻한 순환의 철학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순환이 면역과 염증의 밸런스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생강이 몸을 스스로 지키게 만드는 힘, 면역 강화와 염증 완화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피가 돌기 시작하면 그 다음 변화는 면역의 균형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몸의 방어력은 외부의 침입을 막는 힘이 아니라 내부의 흐름이 조화로울 때 가장 강해집니다. 즉, 면역은 단순한 저항력이 아니라 조화의 능력입니다. 생강은 바로 그 균형을 만들어줍니다. 진저롤과 쇼가올은 염증 유발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고 피 속의 백혈구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 결과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지고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감기나 기관지염, 관절염 같은 문제뿐 아니라 피로와 만성 통증의 뿌리도 서서히 가라앉게 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 작용을 주목합니다. 생강의 주요 성분은 염증을 일으키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해 몸속의 열과 붓기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관절 통증이 줄고 몸이 뻣뻣하던 분들도 조금씩 움직임이 부드러워졌다는 경험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어느 날 생강차를 꾸준히 마신 한 어르신의 말이 기억납니다. 예전엔 손가락 마디가 아파서 병원 약 없으면 못 버텼는데 요즘은 날이 추워도 덜 시려요. 그분은 생강을 약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생강 한 조각을 띄웠을 뿐입니다. 그 단순한 습관이 피의 흐름을 바꾸고 면역의 리듬을 되살린 것이지요. 생강의 항산화 작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 스트레스와 산화작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세포가 손상되고 노화가 빨라지지요. 하지만 생강 속의 진저롤과 쇼가올은 세포 속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세포 재생을 도와줍니다. 그 힘은 인위적인 약물보다 훨씬 부드럽고 지속적입니다. 이렇게 보면 생강은 몸을 강하게 만드는 약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일깨우는 교사와 같습니다. 염증을 억누르지 않고 면역이 제자리를 찾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지요. 그래서 생강의 진짜 효능은 즉각적인 변화가 아니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회복되는 체질의 변화입니다. 몸의 균형이 잡히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피로하고 짜증이 났던 분들이 이제는 마음이 안정되고 잠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그건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니라 몸의 리듬이 자연의 리듬과 맞아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생강의 힘이 아무리 좋아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질에 따라 그 따뜻함이 약이 되기도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생강을 체질에 맞게 섭취하는 법과 주의할 점, 그리고 오랜 기간 안전하게 활용하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생강은 분명 좋은 식재료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몸의 기운이 차가운 사람과 뜨거운 사람, 또 위장이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생강은 약이라기보다 몸의 성질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조화의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몸이 차가운 분들은 생강의 따뜻한 성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발이 늘 차고 속이 냉한 분이라면 생강을 찌거나 구워 먹는 방법이 좋습니다. 익히는 과정에서 진저롤이 쇼가올로 바뀌어 체온을 높이고 순환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따뜻한 생강차, 생강꿀청, 생강즙을 꿀과 섞은 음료가 이 체질에는 가장 잘 맞습니다.
반대로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생강의 자극적인 기운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이죠. 이 경우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 포함된 성분이 열기를 완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생강을 끓이지 않고 미지근한 물에 우려내거나 다른 식재료와 함께 섞어 마시면 자극이 덜합니다. 예를 들어 생강에 배, 대추, 감초를 함께 끓이면 열은 줄이고 순환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산이 많은 분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은 공복에 생강을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빈속에서는 생강의 매운 성분이 위벽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거나 죽이나 미음에 섞어 먹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위가 냉하고 식후에 더부룩한 분은 식사 후 바로 생강차를 마시면 위장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당뇨나 혈액 관련 약을 복용 중인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은 피를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 항응고제, 인슐린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여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생강 대신 온몸을 덮이는 식품 계피, 대추 등을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보다 꾸준함입니다. 하루 한 컵의 생강차라도 꾸준히 마시면 몸은 서서히 변합니다. 그 변화는 처음엔 미미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체온이 오르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생강의 힘은 단기간의 효능이 아니라 조용히 축적되는 리듬의 변화에서 드러납니다. 또한 생강을 오랫동안 섭취할 때는 감초를 함께 쓰면 좋습니다. 감초는 기운의 소모를 막아주고 생강의 따뜻한 성질을 부드럽게 조율해줍니다. 옛 한의서에서도 생강과 감초는 서로의 독을 누른다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둘은 균형의 한 쌍으로 작용합니다. 생강을 다루는 데 있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단지 건강식이 아니라 몸과 대화하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뜨겁게 느껴지면 조금 덜 넣고 몸이 냉하면 조금 더 넣는 식으로 자신의 반응을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일 때 생강은 비로소 약이 됩니다. 이처럼 생강은 내 몸을 알아차리는 가장 손쉬운 길이자 자연의 리듬을 배우는 작은 수행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생강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지 삶의 철학으로 녹여내는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생강의 가치는 지식이 아니라 습관에서 드러납니다. 좋다는 걸 알면서도 꾸준히 실천하지 않으면 그 어떤 효능도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몸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 만에 회복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루의 시작을 생강과 함께 열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에 생강즙 몇 방울이나 얇게 썬 생강 한 조각을 띄워보세요. 밤새 식은 몸이 서서히 깨어나고 농축된 피가 부드럽게 돌기 시작합니다. 그 단순한 습관 하나로 하루의 리듬이 바뀌고 기운이 다르게 순환합니다. 식사 후에도 좋은 타이밍이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뒤 따뜻한 생강차를 한 잔 마시면 위가 편안해지고 입안이 개운해집니다. 찬물 대신 생강차를 습관처럼 들이키면 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거창한 건강법이 아니라 하루를 따뜻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카페에서도 생강 라떼나 생강 뱅쇼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멋진 음료가 아니라 꾸준한 온기입니다. 직접 만든 생강청을 한 스푼 떠서 따뜻한 물에 타 마시거나 밤에 잠들기 전 생강차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하루의 피로가 가라앉고 마음이 한결 고요해집니다. 생강은 우리 몸의 순환을 돌려놓지만 그 힘은 사실 삶의 순환에도 닿아 있습니다. 몸이 따뜻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어쩌면 생강이 주는 가장 큰 효능은 몸을 치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도를 회복시키는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위해 생강을 다듬고 꿀을 섞어 천천히 끓이던 그 친구의 남편처럼 말이죠. 그 정성스러운 손길 하나가 한 사람의 겨울을 덜 춥게 만들고 그 따뜻함이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건강은 결국 마음의 표현이라는 걸 그 장면이 조용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생강을 매일의 작은 의식처럼 받아들이면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정돈하는 하루의 명상이 됩니다. 자연의 리듬에 귀 기울이며 사는 법, 그게 바로 진짜 건강의 철학이 아닐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생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를 함께 정리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결론, 교훈과 마무리. 좋아요, 구독, 멘트 포함. 생강의 이야기는 결국 몸을 따뜻하게 지키는 삶의 지혜입니다. 몸이 차가우면 병이 스며들고 마음이 식으면 사람 사이의 정이 멀어집니다. 그 둘을 다시 데워주는 건 거창한 약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 하나입니다. 하루에 한 잔 따뜻한 생강차를 마셔보세요. 그 한 잔이 몸속의 피를 부드럽게 돌게 하고 마음의 긴장도 함께 풀어줍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무겁던 몸이 서서히 따뜻해질 겁니다. 건강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아끼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음이 쌓이면 병보다 먼저 몸이 회복되고 몸이 편해지면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당신이 지금 마시는 그 한 잔이 몸을 살리고 하루를 바꾸며 인생의 온도를 지켜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이 채널의 불씨가 됩니다. 몸이 따뜻하면 마음이 건강하고 그 마음이 당신의 삶을 지켜줍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